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9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17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화재보험 내용입니다. 다음 중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를 하여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명기물건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문제네요. 1번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얘는 명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 자,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간판, 가재도구, 선전탑, 건물 간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명기를 하지 않아도 다 보험 목적에 해당이 되죠. 자,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명기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보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협력 비용이네요.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하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손해방지 비용이죠.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얘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한도로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죠. 보험 가입 금액의 10%가 아니죠. 얘는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맞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다 고지 의무 사항입니다. 3번 동일 보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 계약 가입 여부 얘도 고지 의무 사항이 맞겠죠. 그럼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인데 피보험자의 직업하고 화재보험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예.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얘는 계약 전 화재보험에서 계약자 알릴 의무에 해당되질 않는 내용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얘도 자주 출제가 되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른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등 20종 시설이다. 예,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할 경우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얘가 바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내용이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1, 2, 3번 일단 틀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4번이 일단 틀렸겠네요. 인명피해 시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 사망은 1인당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도 1억 5천이죠. 같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레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레저 종합보험에서 보통 이제 분실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배상 책임 손해,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 용품에 생긴 손해, 얘를 다 레저 종합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죠. 근데 분실 손해는 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제도,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대출제도죠. 틀린 거 1번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가 되었는데 대출기간을 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회사가 정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상성 보험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겠죠. 4번 만기 환급금 지급 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해약 환급금이 그러니까 담보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만기 환급금을 지급을 할 때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3대 기본 지킴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대부분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대 기본 지킴이의 내용이 아닌 것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요 3대 기본 지킴이에 해당이 되죠. 얘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가입 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얘는 통지 의무가 발생하죠. 통지 의무. 자, 만약에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취소는 보험계약자가 하는 취소 행위는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와는 관련이 없죠. 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얘는 다 3대 기본 지킴이에 해당이 돼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 적립액,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계약자 적립액의 일종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 적립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계속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재경비. 2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얘가 바로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가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시. 이건 신계약비죠. 그죠? 지진, 홍수 등 거대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 얘는 비상위험 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택물건 중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것은 이게 바로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2번, 주택물건 중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정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도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고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인수대상 물건이 해당이 되죠. 근데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합니다. 군에 있는 건물에 수용된 동산도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명기물건입니다. 벌써 명기물건에 대한 문제가 벌써 두 번째 나왔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요건,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네요. 납입 금액의 한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연간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75세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률은, 자,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률이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게 70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70대는 4%, 그러니까 70대 밑으로는 5%, 80대는 3%, 이렇게 3, 4, 5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만 75세이기 때문에 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적용을 할 때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연금저축 불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그죠? 근데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치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900만 원이죠. 900만 원. 그래서 퇴직연금 납입액만 900만 원 돼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불입액은 900만 원이 되면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밖에는 못 받죠.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얘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죠. 얘는 아닙니다. 얘는 정답은 일단 1번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은 이거 무면허죠. 3번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나 취소 중에 운전하는 거 이게 무면허죠. 4번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거 이것도 무면허입니다. 2번, 3번, 4번 다 무면허에 해당이 되고요. 예, 다른 지문에서는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얘는 무면허죠. 변경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면허 운전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의무보험입니다.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맞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가. 대물배상은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한다.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이죠. 맞죠? 나.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도 맞는 내용이네요.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죠.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되는 금액은 동일하지가 않죠. 아무래도 사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금액이 더 크겠죠. 정답은 가, 나,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투 1억 원 이상에도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 대물입니다.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견인비용은 피해물의 자력 이동이 안 될 때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거지 자력 이동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2번 수리 인증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하는데 자 한도가 며칠입니까? 20일이 아니죠. 얘는 25일이 맞는 한도 날입니다. 3번 견인비용은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만 인정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을 하는 거지. 네. 비사업용이면은 영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자차. 자, 일부 부속품만 도난에 해당 안 되죠.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얘도 안 되죠. 부식 등 자연 소모에 의한 손해도 안 됩니다. 그죠?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손해, 예, 뭐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요거 다 자차에서 보상이 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손해. 그래서 뭐 홍수 많이 났다 그러면 어느 손해보험 회사가 이번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뭐 몇백억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곤 합니다. 그걸 일단 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뺑소니. 자, 이게 못 받으니까 피해를 못 받으니까 이제 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겠죠. 2번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상 외에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상 내용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죠. 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 내용과 금액은 얘는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즉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완의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얘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4번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상품 첫 번째 시간 17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